안녕하세요, 곽용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뷰 플랜 만들고 워크 플랜 만드는 거를 해봤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모델링을 포털 프레임 모델링을 우리가 진행할 건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뷰 평면 만들어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작업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거나, 이 뷰 평면과 작업 평면을 새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지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모델링이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링을 작업을 할 때 효과적인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이 모델링을 잘 분석을, 즉 숙독을 하면 이 3D 모델링이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그죠? 그 얘기는 지금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4번, 5번 라인에 생성되어져 있는 기둥, 큰 기둥과 작은 기둥하고 볼을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동일한 부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1번 라인과 2번 라인에 있는 보 사이에는 C형광이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보니까 이 C형광 6개가 들어가 있는 게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라인에도 C형광이 똑같은 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형광 6개를 1번과 2번 라인에 생성해 놓고 나머지는 복사 명령어를 쓰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기둥, 보 2개, 기둥 2개와 보,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아까 C형광을 우리가 생성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C형광의 위치에 정확한 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것들을 쓸 수 있다. 포인트가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 C형광이 보호하고 평행한 상태, 평면 상태에 평행한 평면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C형광이. 그래서 우리는 이때 뷰 플랜, 뷰 평면과 작업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 보면 여기 파이프가 있죠. 브라스 파이프 2개. 얘는 오른쪽에도 4번, 5번 라인에도 브라스 2개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3번 라인이 대칭 복사를 할 때 기준선이 되면 됩니다. 그럼 요 플러스 요 파이프 2개하고 여기 보에 얹혀져 있는 C형광 원형 단면 얘도 대칭 복사를 하면 된다. 대칭 복사는 어디에서? 바닥 FFL 평면에서 대칭 복사를 해주면 이 모델링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도면을 열어 놓을 테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그리드를 생성을 해주세요. 그리드 생성해주고 그리드를 가지고 뷰를 생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드 다 수정했고 뷰를 다 생성을 했으면 이제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리드를 내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뷰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뷰를 생성을 해서 보니까 그리드 수정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5번이라는 레이블이 없어요. 그 5번이라는 레이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생성을 해서 보니까
그리드 5가 아니라 또 그냥 일반 그리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표시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리드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변경한 다음에 이제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드 레이블 값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확인해 보면 뷰 속성에 가서 좌표계 X 좌표는 분명히 5개였어요. 그죠? 0하고 6000이 4개니까 5개의 좌표 값을 입력을 해놓고 레이블은 4개만 입력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A, B 맞는데 X 레이블만 하나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O라는 레이블이 빠졌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굳이 그리드에서 다시 수정을 해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법은 그리드 이 5번 선만 선택해서 그리드 5번만 레이블을 입력해주고 수정해주면 된다. 그러려면 먼저 선택 도구창에 가보면 지금 그리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얘가 그리드 선택되어 있는 이 스위치가 켜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끕니다. 끄고 옆에 있는 또는 뭐 그리드 선택 얘를 끄지 않고 옆에 있는 그리드 선 선택 키면 당연히 그리드 선택은 꺼져요. 그럼 얘는 그리드 선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룹이 아니라 개별적인 그리드 하나만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 레이블을 추가해 주려면 또는 레이블을 수정해 주려면 그리드 선에 속성 창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여기 측면 창에 가보면 기어 모양 얘가 속성이니까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리드 선의 속성 창이 나왔는데 보니까 레이블이 빠져 있어요. 그죠?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레이블이 5라고 하면 5를 입력해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그리드 5 선택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뷰 생성 그리드 선을 따라 그래서 생성 버튼 눌러주면 얘는 그리드 선 아니라 그리드 전체를 가지고 뷰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중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드 레이블이 됐던 그리드 선을 선택해서 뷰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뷰 목록 창을 열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뷰를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삭제 그리고 그리드를 선택을 다시 한번 해서 뷰 생성에 그리드 선을 따라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그리드 5번이라는 레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먼저 FFL 열어볼 건데 또는 기존에 지금 그리드 1번을 열었을 때 우리가 아까 모델링, 3D 모델링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드 1번에 기둥 2개와 볼을 볼을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포인트 6개를 같이 생성해서 그 부재 전부를 선택을 해서 나머지 그리드 선 쪽에 복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커트 명령어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드 1번 도면을 보면 그리드 1번 도면에 보면 보가 기둥 방향으로 잘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 예를 확대해 보면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기둥과 보가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보 방향으로
잘라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5000 레벨에서 이 부분은 커트 됐지만 오른쪽에는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피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보도 기둥의 왼쪽 안쪽에 플랜지 외곽에 있는 플랜지를 기준으로 커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피팅 명령어가 유용하죠. 얘도 왼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복사 명령어를 써서 나머지 그리드 라인에다가 복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어디서 할 거냐? 그리드 1번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드 1번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기둥을 프로파일이 300에 300짜리를 기둥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둥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속성창에 프로파일이 300에 300짜리를 프로파일 선택창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300에 300이네요. 그죠? 그리고 상단 높이는 그리드 A 방향에는 기둥의 높이가 4000이니까 4000이라고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찍으면 기둥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방향이 맞는지는 도면과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리드 1번에 렌더링 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을 해서 외곽에 있는 즉 플랜지 쪽의 두께가 보여줘야지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얘의 기둥의 속성 열어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상단 말고 정면에서 선택을 해서 보면 우리가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랜지 선들 두 개가 보여지는 형태로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당연히 얘를 오른쪽에 복사를 해주면 되죠. 선택하고 복사. 기준점 찍고 그리드 B와 FFL의 교차점에 찍어주면 이와 같이 기둥이 생성될 거고, 얘의 상단은 4000이 아니라 5000으로 변경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둥의 상단점의 볼을 생성합니다. 볼을 생성하고 이 볼의 프로파일이 300에 150짜리 볼을 써야 되니까 지금 400에 200짜리를 300에 150으로 프로파일 선택창에서 선택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파일을 변경하고 수정. 그러면 보가 생성이 됐어요. 당연히 이쪽 부분은 커팅, 그 다음에 기둥도 이 보 방향대로 커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피팅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에 가서 피팅 명령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팅 명령어 선택, 리본 명령어 선택하고 볼을 선택, 경계는 왼쪽 플랜지 바깥 외곽에 있는 두 점을 차례대로 찍어주면 피팅. 이번에는 기둥을 자를 거예요. 기둥을 어디를 경계로? 이 보의 방향을 기준으로 피팅해 줄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선택,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의 위에 플랜지 두 점을 찍어주면 피팅이 되죠. 왼쪽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피팅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기둥도 잘라줬고 보도 잘라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 것보다 포인트가 같이 또 생성해서 포인트도 선택해서 복사를 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포인트를 생성할 건데 이 포인트는 임의의 위치에 포인트를 생성해서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에 포인트를 4개를 생성할 거예요. 그 경우는 도면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 도면을 보면 기둥의 상단에서 보 방향으로 350mm 된 지점의 포인트, 그 다음에 오른쪽 기둥 상단에서 왼쪽 보 방향으로 350mm, 나머지 요 포인트들은 선상해라는 명령어를 써서 4개를 균등하게 생성해 주면 되지요. 먼저 이 350mm 된 지점의 포인트를 생성할 때 우리는 임의의 위치에라는 포인트 명령어를 쓰면 된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편집 탭에 가서 포인트 리본 메뉴를 명령어 목록을 클릭하면 임의의 위치에라는 명령어가 있어, 그죠? 얘를 실행해주고 요 끝점에서 350mm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가상의 점을 찍어주는 컨트롤 키 눌러서 가상의 점을 찍어주면 되게 편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떼고 보의 방향 또는 기둥에 이 피팅된 방향으로 마우스 방향 주고 350. 그럼 이와 같이 포인트가 생성됐어요. 자, 오른쪽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포인트 명령어에 가서 임의 위치에 이 점 찍으면 안 되겠죠. 이 점은 가상의 점을 찍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찍으면 실제 점이 아닌 가상의 점이 찍혀주고 그 다음에 기둥의 경사진 방향으로 마우스 준 다음에 350. 이렇게 포인트 2개가 생성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4개를 균등하게 복사를 해서 균등하게 생성해주면 돼요. 그럴 때 선상해라는 포인트 명령어를 실행하면 되죠. 명령어 실행하고 개수 4개. 그리고 차례대로 포인트 생성한 왼쪽 거, 오른쪽의 포인트 이와 같이 생성이 됐습니다. 3D 뷰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기둥 2개와 보 하나 그리고 포인트 6개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리드 2번, 그리드 3번, 그리드 4번, 그리드 5번에는 이 부재들을 특수복사 선형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복사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해주면 되지요. 먼저 윈도우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고 특수 복사의 선형 몇 개, 4개를 복사해 줄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1이 아니라 4. 정확하게 거리값을 얘는 측정, 계산을 해줘야 돼. 거리를 계산한다는 거는 2점을 찍어주면 2점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각도, 거리 이거를 다 계산해 주죠. 그죠? 당연히 dy, dz는 변이값이 없죠. 왜냐하면 x방향으로 6000mm만큼 복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복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뷰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뷰 평면을 만들어 보고 작업 평면을 만들어 보는
명령어들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왜 우리가 뷰 평면 또는 작업 평면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1번과 2번 라인의 포인트들 1번 라인의 보와 2번 라인의 보 위에는 포인트들이 생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철골 탭에 가서 보 리본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1번 아래쪽에 있는 포인트 하나를 선택. 그 다음에 2번 라인, 2번 쪽, 그리드 2번 A 쪽 방에 가까운 부분에 포인트를 찍어주면 이와 같이 보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 보가 과연 어느 평면에 평행한지 살펴보면 당연히 눈으로 지금 3D 뷰에 보더라도 이 보에 경사진 보에 평행하게 이 보가 생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떤 기준으로 보가 생성이 됐냐면 여기 그리드 A와 1번 교차점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육면체가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X, Y, Z라고 해서 좌표, 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는 글로벌 좌표계라고 해요. 글로벌 좌표계. 즉 글로벌 좌표계의 X, Y 평면을 기준으로 이 보가 생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드 1번을 열어보면 당연히 평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 또는 뷰 평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어도 당연히 얘는 회전할 수 있어요. 그죠? 회전할 수 있는 거죠. 이 각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편한 거는 처음부터 작업 평면과 뷰 평면을 만들어서 평행한 상태에다가 볼을 생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로테이션보다는. 그래서 얘를 지우고 3D 뷰에 가서 얘를 이 기둥 위에 있는 플랜지 부분을 X, Y 평면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작업 평면을 만들려면 뷰 탭을 눌러서 리본 명령어 중에 작업 평면이라는 리본 명령어를 실행하면 되는데 이 작업 평면을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어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6개의 명령어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는 점 3개 사용이에요. 점 3개 사용. 이 점 3개 사용이라는 것은 원점, X축, 그리고 Y축의 방향 이렇게 3점을 찍어서 작업 평면을 설정해 주는 거다. 설정. 먼저 3개를 사용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원점에 대한 부분은 이 부재에 아무 점이나 찍어줘도 돼요. 그래서 요 기둥 끝에 보면 여기 교차점이 있는 거죠. 요 점을 원점으로 찍어줄 건데, 근데 이럴 때 스냅에서 이 니어라는 거가 꺼져 있으면 정확하게 끝점, 중간점, 교차점들을 찾아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요 근처 어디가에 찍어주겠다. 뭐 여기 지금 니어는 껐으니까 요 끝점을 원점으로. 오른쪽에 끝점, 이쪽 방향에 또는 미드 포인트 있죠? 이 미드 포인트 찍어주면 X축 방향.
Y축은 이쪽 방향을 찍어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니어를 키는 게 좋은 겁니다. 그 근처에 한 점을 찍어주면 Y축이 결정나죠. 그러면 이와 같이 회전을 해서 보면 그리드 XY 평면이 보에 평행한 상태로 작업 평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놓고 볼을 그려보면 평행하게 정확하게 보가 얹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드 1번을 띄워놓고 보더라도 정확하게 그 보의 평행한 상태에 보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 3개의 사용 명령어를 써서 원하는 평면을 만들고, 작업 평면을 만들고 지금 볼을 생성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UCS 요 점 3개 사용을 해갖고 요 기둥에 나는 이 플랜지 부분을 작업 평면으로 설정하겠다. 그럼 똑같이 점 3개 찍어주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지금 요 작업 평면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해서 나중에 작업할 때 모델링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요 작업 평면을 저장을 해 놓으면 갖다 쓰기가 편한데 그 저장을 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작업 평면을 지금 생성해 놓고 아래쪽에 스냅바나 또는 선택 도구창 쪽에 보면 도구 모음들이 2개가 더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만약에 위치를 바꿨다라고 하면 지금 나와 같이 얘를 빼내면 이렇게 명명되지 않음이라고 필드에 나타나는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걔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을 주시면 돼요. 클릭해서. 그래서 빔의 플랜이다 이름을 줄게. 그러면 얘는 빔 플랜이라고 이름을 주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작업 평면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또는 얘도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걔를 계속 이 프로젝트 안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작업 평면을 저장을 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2개의 평면이, 모델 원점, 만약에 작업 평면 이런 거를 저장해 놨는데 잘못됐다라고 하면 걔는 언제든지 선택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지우개가 있어요. 작업 평면 제거. 얘를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그럼 모델 원점을 클릭하면 모델 원점의 XY 평면으로 되돌아가고, 조금 아까 만든 작업 평면을 클릭하면 그 상태의 XY 플랜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제 작업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델링 작업을 하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모델링 작업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뷰 형태는 뭐냐면 2D 이 평면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3D 뷰 이 컨트롤하고 Shift 키 눌러서 뷰를 회전하게 되면 맞춰줄 수는 있는데 뷰를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평면을 만들어 놓고 그 X, Y 평면을 평행하게 뷰 평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 명령어가 어디에 있냐면 뷰 탭 눌러보면 세뷰 리버 명령어 중에 여기 작업 평면 상해라는 이 명령어가 우리가 작업 평면을 만들어 놓고 그 작업 평면을 가지고 뷰 평면을 평행한 뷰 평면을 생성할 때 사용되어지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작업 평면 상해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는 뷰를 보면 3D 언더라인 뷰, 그 다음에 뷰 뎁스, 지금 3D 뷰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 뷰 뎁스를 적당하게 조절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기둥이 4,000과 5,000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뷰 뎁스를 위쪽 아래쪽을 100mm로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평면에서 100mm 되는 지점 그 내용이 보여지겠지요. 만약에 0을 준다. 0을. 뷰 뎁스 0을 주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100을 주면 언제든지 이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절을 해주면서 필요한 뷰들을 보이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름은 언제든지 바꿔주면 되겠지, 그죠? 이름이 바로 수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눌러서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작업 평면에 어떤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작업 평면을 만들어 놓고 그 작업 평면을 이용해서 뷰 평면을 생성할 때에는 새 뷰 리버 명령어 안에 작업 평면상이라는 이 명령어를 쓰면 그 작업 평면을 이용해서 뷰 평면을 생성해 준다라는 명령어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성해 놓은 다음에 지금 아까 보 생성했으니까 그리드 1번 여기에 이 I 프로파일 H 형광을 C 형광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지요. 근데 C 형광 변경해 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속성창 열어서 프로파일을 H 형광이 아니라 CC 프로파일 C 프로파일이 아니라 CC 프로파일 150에 75에 20에 3.2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한 부분 또는 깊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얘는 일단 다 중간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회전 정면 그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올 거고 이제 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회전 이 보의 속성착 값 중에 이런 상단 옵션 또는 하단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부재가 회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깊이 중간이 아니라 상단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의 평면이 중간이 아니라 왼쪽 하게 되면 왼쪽이 기준이 되는 거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포인트에서 이 형태 위치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면에 보면 펄린 이 C형광은 보하고 20mm 떨어져 있는 상태의 위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부재가 위아래로 변경된 거는 위치 카테고리에서 깊이 속성에 해당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도면에 20mm 떨어져 있다는 놈이 여기에 값을 20mm라고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C형광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얘를 복사하면 돼요. 그럼 복사할 때 특수복사 명령어 써서 똑같이 선형 dx,dy는 포인트 두 개를 찍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복사해야 되니까 개수는 5, 그리고 복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점 3개를 사용해서 작업 평면을 만들었고, 그 작업 평면을 만든 다음에 그 작업 평면을 이용해서 뷰 평면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점 2개 사용이 있고 점 1개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점 1개 사용은 원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원점이 바뀌었습니다. 모델 원점을 기준으로 작업 평면을 점 1개를 사용해서 점을 찍으면 얘는 모델 원점의 x, 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점을 찍으면 XY 평면은 지금 모델 원점의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 평면이 동일하는 거고 원점은 바뀌어지는 거고, 아까 우리가 만든 이 로컬 좌표계를 이용을 하게 돼. 로컬 좌표계를 켜놓고 그 다음에 원점 점 1개 사용해서 원점을 찍으면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원점이 생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원점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델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을 바꿔줄 거냐, 아니면 아까 우리가 점 3개 사용해서 XY 플랜 만들어 놓고 걔를 저장했잖아. 그죠? 그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원점을 바꿔줄 거냐.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 2개 사용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원점하고 X축 방향이에요. 그러면 원점, 첫 번째 점이 원점인 거고 두 번째 방향, 두 번째 찍어준 지점이 X축 방향이 됩니다. 이와 같이 X축이 되겠죠, 그죠? 다시 원점, 이번에는 아래쪽을 찍으면 그 방향이 X축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뷰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서 뷰를 회전해 보면서 XY 평면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설정이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얘를 연습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x, y 평면의 평행, 얘는 이제 글로벌 좌표계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하고 같으냐면 얘를 클릭해주면 여기에 아까 모델 원점으로 바뀌어지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업 평면, 이 도구창, 이 핸들링, 이 도구창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굳이 이 작업 평면에 이 평면의 평행이라는 이 명령어를 클릭하지 않고 이 도구에서 작업 평면 받다가 변경했다가 다시 모델 원점으로 변경해주면 좌표계가 되돌아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평면 도구는 부재에 존재하는 면을 가지고 작업 평면을 생성할 때, 설정할 때 쓰여지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작업 평면 도구를 명령어로 실행해서 그 부재의 면에 갖다 대면 이와 같이 작업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업 평면은 당연히 XY 플랜이 작업 평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 부재에다가 부재에 존재하는 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쪽 면이 XY 플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클릭하면 X, Y 축이 결정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바꿔주지는 못해요. 나는 얘를 Y축, 이 X축이 Y축 방향, Y축이 X축이 되고 싶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도구 가지고 이 Y축이 X축으로 잡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얘가 이 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점 두 개 이용하면 되죠. 원점, X. 이 두 개를 같이 써야지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점 3개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점 3개가 더 훨씬 편하죠. 점 2개 사용과 작업 평면 도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점 3개 찍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령어를 한 번 더 클릭하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는 거를 얘는 4번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4번 마우스를 이용해야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또 이 명령어가 과연 어떤 게 편하냐. 먼저 얘를 이용을 해서 명령어 실행하고 한 점 찍겠죠. 그럼 2번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점 2개 사용해서 클릭하고 원점 찍고 X방향 찍어야 돼요. 그럼 5번이죠. 5번. 명령어 클릭하는 개수가 5개. 근데 점 3개는 1번, 2번, 3번, 4번. 한 번을 마우스로 입력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축 방향을 결정해 줄 수가 있다. 결국은 점 3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2개를 합친 것보다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좌표 축에 상관없이 그냥 그 면을 그냥 작업 평면으로 축에 상관없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작업 평면 도구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작업 평면을 생성할 때는 점 3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 평면을 만들어 놓고 얘를 뷰로 만들 때 아까 세뷰 리본 명령어에 작업 평면 상해라는 이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모델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싶으면 모델 원점을 이 작업 도구에서, 평면 도구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뷰. 세뷰는 기본 뷰, 점 2개 사용, 점 3개 사용, 그 다음에 그리드선. 우리 그리드선을 따라 뷰 만드는 거 다 해봤으니까 알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작업 평면상에 지금 계속 설명했으니까 이해됐을 거고. 그 다음에 점 2개 사용은 2개를 찍어서 뷰를 생성하는 건데, 도면의 단면 뷰, 섹션 뷰 만들 때 걔를 생각하면 똑같은 원리예요. 만약에 지금 그리드 1번에서 요 경사진 보 위에 있는 이 면을 바라다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드 1번에서 점을 2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점을 찍을 때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방향이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뷰에 가서 새 뷰, 점 2개 사용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을 찍어보면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가 방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찍어주면 이와 같이 뷰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찍어볼 거예요. 새 뷰, 점 2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보냐, 아래에서 보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뷰가 만들었으니까 현재 이 보여지는 뷰는 얘하고 x, y 얘를 이제 작업 평면으로 만들 때에는 이번에는 반대로 작업 평면 리본 명령어에 뷰 평면의 평행이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해서 이 뷰를 클릭해주면 얘가 이제 XY 플랜이 되죠. 그러면 지금 얘와 XY 플랜 자체 보면 얘는 동일해요. 단지 얘가 가로냐 세로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얘처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이쪽 방향을 X축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작업 평면에 점 2개 쓰는 겁니다. 한 점 찍고 찍어주면 좌표계는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예, 그 다음에 얘를 뷰를 다시 한번 뷰 회전시켜줘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반복해서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느냐, 세로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도면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작업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명령어 중에 어떤 옵션이 가장 효과적이냐라는 거는 도면에 따라서 이 명령어들을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 당연히 이 플랜을 저장할 때에는 뷰 속성을 열어서 이 괄호로 묶여져 있는 거를 빼고 이름을 주시면 되는 거다. 다음에 이 기둥에 여기다 기둥 쪽에 이 기둥 부재를 이용을 해서 뷰를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뷰를 생성할 때 우리가 쓰여지는 명령어는 새 뷰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보면 아래쪽에 보면 기본 부재 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기본 부재 뷰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내가 선택한 부재의 기본적인 뷰가 생성이 되는데 그 기본적인 뷰가 퍼스펙티브 뷰,
프론트 뷰, 엔드 뷰, 탑 뷰예요. 근데 과연 프론트 뷰는 어떤 축에서 바라다 보는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태클러가 갖고 있는 규칙이겠죠, 그죠? 과연 X축 방향에서 바라다 보는 뷰가 뭔지, Y축 방향에서 바라다 봤을 때의 뷰가 어떤 뷰인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모델링 작업할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클러의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의 안쪽에 있는 외부의 표면을 한번 처리를 해볼 거예요, 표면. 그러면 이 표면을 이제 말 그대로 여기다가 추가할 건데, 편집 탭을 누르세요, 편집 탭. 편집 탭을 누르고, 중간쯤에 보면 여기 표면이라는 게 있어. 표면, 명령어. 자, 이 명령어 목록을 열어보면 아래쪽에 표면을 면에 추가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죠? 얘를 클릭. 그리고 이 X축 방향에 있는 외부를 면을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여기에 외부 부분에 표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Y축 방향의 면에도 표면을 입혀볼 거예요. 생성할 거예요. 표면을 면에 추가하고 요 Y축 방향에 있는 플랜지 면을 선택. 이렇게 표면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하고 이 플랜지 부분의 표면을 좀 구분시킨다라고 하면 색상을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죠? 표면을 선택해서 또 속성창을 열면 여기에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 색상이니까 얘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녹색 계열로,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쪽은 황색 계열로. 그런 다음에 뷰를 생성해 보면 X축 방향에서 바라다 봤을 때 Y축 플러스 방향에서 바라다 봤을 때 그 뷰가 어떤 뷰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새 뷰, 뷰 탭에 새 뷰에 가서 기본 부재 뷰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기둥을 선택합니다. 그럼 퍼스펙티브 뷰 만들어졌고 프론트 뷰 만들어져 있어요. 프론트 뷰는 보니까 어때요? X축에서 본 거네요. 그죠? X축에서. 그 다음에 엔드 뷰는 Y축에서 본 거예요. Y축에서. 탑 뷰는 당연히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퍼스펙티브 뷰는 말 그대로 원근감 있는 원근 뷰인데 이제 실제 뷰 속성에 가서 보면 실제 3D 뷰인데 투영은 퍼스펙티브가 아닌 원근이 아닌 직교예요. 원근을 바꾸면 얘는 실제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는 거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는 거지. 이게 원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테클라에서 작업할 때는 우리는 투영은 직교로 쓰겠지. 실제 크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기본 도면에서 프론트 뷰는 X축 플러스 선상에서 보는 거, 엔드 뷰는 Y축 플러스 상에서 부재를 보는 게 엔드 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뷰에 보면 또 명령어가 많아요. 그죠? 여기 평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평면은 부재의
존재하는 면을 하나 찾아서 그 면을 뷰 평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까 점 3개 사용해서 여기 이 점, 요 점 3개 찍어서 이 보 부재, 경사진 보의 작업 평면을 만들고 뷰 평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편한 게 평면. 이 면을 선택해서 뷰 평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게 이 세 뷰의 이 평면이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한 다음에 원하는 보의 경사진, 보 위의 면을 클릭해주면 얘가 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단, 얘가 가로로 있느냐, 세로로 되느냐, 그 차이는 있어요. 이제 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쪽 방향이 X축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뷰에서 점 2개 써서 얘는 이거는 이제 섹션 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2개는 무의미해요. 얘는 섹션 뷰 위에서 바라다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상 얘는 작업 평면 만들고 축 바꾸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가로로 있든 세로로 있든 뉘어져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부재 생성한 다음에 되돌려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재의 면을 가지고 작업 평면을 만들어 주는 거. 뷰 평면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새 뷰에서 평면 기둥에 플랜지 선택하면 보여지는 거겠지. 이쪽 시험강의 이 면을 뷰 평면으로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새 뷰에 가서 평면 그리고 면을 선택해주면 이와 같이 시험강의 면을 뷰 평면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얘를 작업 평면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작업 평면에 가서 뷰 평면에 평행한 다음에 이 뷰를 클릭해주면 XY 플랜의 작업 평면이 만들어지고 얘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는 폴리플랜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다. 폴리플랜이라고 이름 주고 플러스 하게 되면 이제 평면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3D 뷰에 가보면 XY 플랜 정확하게 이 C형광에 맞게 평행하게 되어 있고 자 작업 여기 평면 도구에 가서 모델 원점하게 되면 모델 원점의 XY 플랜 그 다음에 빔 플랜 하면 보부재의 플랜 펄린 플랜 하게 되면 C형광의 E 플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펄린 커넥터 커넥션에서의 플레이트 볼트 다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델 원점을 클릭하면 글로벌 좌표계의 XY 플랜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빔 플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빔 플랜에 이 펄린 이 고 평면의 XY 작업 평면을 스냅핑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냅 도구에 뷰 평면 대신에 작업 평면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적색으로 보여지죠? 얘는 무슨 얘기? 작업 평면에서 말 그대로 스냅핑 치겠다라는 얘기예요. 스냅핑을 키겠다라고 하면 철골의 탭에 가서 보호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이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스냅핑이 안 돼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 작업 평면 당연히 켜져 있고 여기에 보면 스냅 도구에 애닛
any point 요 꼭새 모양의 아이콘을 켜야지만 그리드의 점을 스냅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정확하게 수직 방향으로 갈 때 이거는 직교 모드 이 키보드에서 5 입력해주면 직교 모드로 켜지죠, 그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5 입력해서 알파벳 5 그래서 직교 모드에 클릭하면 워크 플랜의 작업 플랜에서의 스냅핑이 돼서 부재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수직보가 생성이 되죠. 이렇게 다시 모델 원점으로 가면 모델 원점의 XY 플랜, 뷰평면과 작업평면은 동일하니까 그냥 겹쳐지게 보이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C 폴리 플랜 만들었으면 걔를 선택하면 C형광의 그 면에 정확하게 작업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볼을 그리면 스냅핑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부재들이 생성이 돼서요. 스냅핑 된다는 건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냅핑 도구를 작업 평면에서 다시 뷰 평면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디폴트예요. 그리고 모델 원점으로 클릭하면 모델 원점에 XY 플랜으로 되돌아간다. 다시 뷰 탭 새 뷰에 가서 보면 이제 여기가 부재 정면 평면상에 그러니까 부재의 정면의 평면상에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이 아까 표면 처리된 부재를 클릭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보여지겠지요. 근데 표면은 지금 안 나오죠. 왜? 이 뷰에 과연 속성의 표시에 가서 표면이 만약에 체크되어 있느냐 여기 체크되어 있는데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건 뭐냐면 얘는 돌려보면 반대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죠? 즉 X축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축에서 보는 거죠.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축이 마이너스 축 상태 요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돌려진 거죠. X축의 마이너스 축 선상에서 본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자재로 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옵션들을 쓰면 되는 거고 부재의 뷰를 이용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그냥 그 부재를 기준으로 해서 정면, 측면, 뭐 정면, 후면, 상단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이게 이 상태에서 작업해도 전혀 문제는 없죠. 그죠? 미어 있는 거냐? 아니면 세워져 있는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각도에 대한 것들을 줘도 이걸 바꾼다라는 거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를 다시 회전시켜서 보겠다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 뷰에 가서 점 3개 쓰면 이 명령어 써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 주제에서 생성된 뷰 가지고 내가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컨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거는 내가 만들면 돼. 그럴 때 이제 점 2개, 점 3개 사용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부제를 가지고 평면, 정면, 평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 그게 뷰의 형태가 회전되어진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점 2개나 점 3개 사용해서 내 입맛에 맞게 바꿔주면 되는 거다. 그거는 뭐냐? 테클라가 사용자의 입맛을 다 맞춰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수천만 명, 수십만 명을 어떻게 다 맞춰줘요? 그러면 말 그대로 AI겠지. 내가 생각하는 거를 테클라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만의 규칙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규칙대로 뷰를 생성해 준 거고, 그러면 그 규칙대로 뷰 생성한 게 내가 원하는 뷰냐? 그러면 바로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점 2개나 점 3개 사용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내 입맛의 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들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묶여져 있는 거는 temporary view다. 임시 뷰예요. 그래서 임시 뷰는 창을 끄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쓸 수 없는 뷰다. 쓸 수 있는 뷰는 뷰 목록에서 괄호가 빠져 있는 뷰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 어디에서? 이 프로젝트 내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뷰에 대한 명령어들을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컴포넌트, 얘는 뭐 컴포넌트가 있으면 컴포넌트의 뷰를 만드는 건데, 컴포넌트의 뷰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컴포넌트를 생성했는데 그 컴포넌트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컴포넌트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정할 때 용이한 게 그 컴포넌트의 기본 뷰를 만들어 놓고 그 기본 뷰에서 수정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뷰에 대한 것들, 작업 평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부제를 가지고 뷰를 생성을 했는데 지금 기본 부제 뷰를 이렇게 생성했어요. 이제 오른쪽에 만약에 부제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이런 작업 영역이 내가 선택한 부제에 맞게끔 작업 영역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재들은 안 보여지는 거고요. 그 얘를 다 보이게 하려면 이제 그때 이 뷰에 작업 영역이라는 명령어를 쓰셔야 돼요. 작업 영역 안에 보면 내가 작업 영역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점 2개 사용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작업 영역을 이와 같이 내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다. 작업 영역 점 2개 사용. 나는 왼쪽에 있는 기둥 위주로 보여줄 거야. 그러면 작업 영역을 왼쪽에 기둥에 맞춰서 2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작업 영역에 보면 선택한 뷰에서 전체 모델로, 그러면 이 선택한 뷰에서 전체 모델을 다 보이게 할 때는 얘를 클릭하는 거죠. 뷰를 선택하고 작업 영역에 와서 선택한 뷰에서 전체 모델로 다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영역에 가서 선택한 뷰에서 선택한 부재로 얘를 클릭하면 부재를 선택하면 부재가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한 뷰에서 부재하면 아까처럼 그 부재 위주로 뷰가 생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작업 영역 선택한 뷰에서 전체 모델로 전부 다 보여지는 거. 얘만 위주로 뷰를 보이겠다 그러면 부재 선택하고 작업 영역에 가서 선택한 뷰에서 선택한 부재로 명령을 실행하면 돼. 선택한 뷰가 얘가 선택한 뷰다. 선택한 뷰에서 선택한 부재로 보여라 라는 뜻이에요. 작업 영역에 선택한 뷰에서 선택한 부재로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부재에서 선택한 뷰에서 선택한 부재를 선택해서 보여라 얘가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뷰 목록에 가서 뷰를 전부 다 지웠어요. 이렇게 삭제.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뷰를 다 지우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새로 뷰를 하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새 뷰에 가보면 기본 뷰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뷰 클릭하고 자, XY 플랜, 즉 우리가 글로벌 좌표의 XY 플랜을 기준으로 뷰를 생성해 생성.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요. 작업 영역 스택하고 전체 모델에 맞춰. 그 다음에 뷰 뎁스를 보면 3D 뷰이니까 무제한으로 값을 줘야 되겠지, 그죠? 뭐 대충 이 정도 값을 주면 얘는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얘 이름은 3D 뷰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서 저장, 수정하고 적용, 확인. 그 다음에 그리드도 지워졌으니까 그리드를 생성해 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집에 가서 그리드 기본적인 원점에 그리드가 생성될 거고 중간 버튼. 그리드가 생성됐는데 그리드가 안 보인다는 건 이 뷰에 속성창에서 그리드가 표시가 꺼져 있어. 그러면 체크, 수정, 적용, 확인, 수정, 적용, 확인. 그러면 뷰가 새로운 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그리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뷰 생성에 그리드 선을 따라 이렇게 실행하든지 아니면 뷰에 가서 새 뷰에 그리드 선을 따라 클릭해도 생성이 되어진다.
됐지요? 이렇게 뷰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 영역도 다시 한번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그리기 하면 전체 다시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형광 6개는 이쪽 부분에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다 선택하고 특수복사의 선형 개수 하나, 둘, 세 개, 세 개, 개수는 3개라고 줄 거고, dx, dy, dz는 2점을 찍어주면 되니까 그리드 끝점과 그리드 끝점을 찍어주면 그 값이 들어가죠. 6000. dy, dz는 변이값이 없어요. 당연히 복사 버튼 눌러주면 C형광 6개가 이와 같이 생성이 되어지겠지요. 근데 도면을 보면 그리드 1번과 그리드 5번 사이에 C형광 6개들이 300mm만큼 더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 핸들을 이용해서 이동시켜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핸들이라는 거는 이 부재를 선택했을 때 요 시작점에 나오는 사각형 빈 공간, 빈 사각형이 나오는 거를 핸들이라고 하고, 그 단축키는 Alt D를 키면 직접 수정이에요. 이렇게 Alt D를 누르면 디멘전이 나오면 디멘전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직접 수정이에요. 다시 한번 Alt 키 눌러주면, 다시 한번 Alt D 눌러주는 거예요. Alt하고 D. 그러면 얘는 직접 수정이 아니라 핸들로 수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형광 6개를 마우스 크로싱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해주면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근데 나는 왼쪽에 있는 이 6개가 300mm 회전해야 돼. 그러니까 회전이 아니라 300mm만큼 더 연장되어야 된다.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6개의 핸들을 다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객체, 파일들을 여러 개 선택할 때 마우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럼 얘를 6번 누르겠냐? 그럴 필요 없이 Alt 키를 이용하죠. Alt 키. 그 Alt 키라는 거는 Alt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고 마우스를 윈도우로 핸들 6개를 동시에 선택하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핸들을 다 선택할 때 쓰여지는 게 Alt 단축키. 다시 C형광을 6개를 동시에 선택을 했고, 그러면 왼쪽에 핸들이 나올 거예요. 이 핸들을 선택한다라는 건 컨트롤 키 눌러주고 하나씩 이렇게 클릭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6번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시간이 널널하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lt 키 모르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6개를 선택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한 번에 여러 개 핸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Alt 키를 이 단축키를.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윈도우로 핸들을 선택해주면 일일이 클릭하는 것보다는 더 시간도 세이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편해요. 그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그리드 아무 점이나 찍어서 300mm만큼 방향 주고 300 값을 엔터 치면 이와 같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얘도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먼저 C형광 선택하고 이번에는 오른쪽이에요. Alt키 눌러주고 박스로.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윈도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핸들만 다 선택이 되겠지. 크로싱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동. 그리드 아무 점이나 찍어서 300이라는 값을 주면 원하는 결과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도면 보면 이 폴링 커넥션 1이라는 거를 지금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왼쪽에 300mm 확장, 연장시킨 거죠. 확장 더 크게 해준 거고, 플레이트 생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트, 그 다음에 볼트. 그리드 1번 이 그리드 1번 뷰에서 이 플레이트를 생성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사각형 플레이트는 이 C형광 이 평면에 평행하게 플레이트를 생성해 줘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플랜을 요 C형광 이 면에 이 부분이 작업 평면이 돼야 되겠지요. 얘는 그리드 1번이에요. 그리드 1번 뷰가 그리드 1 뷰에서 요 플레이트를 생성해 주면 돼요. 요 플레이트는. 그러면 그리드 1번에서 얘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치수는 여기 나와 있는 얘 값을 이용을 하면 되겠지. 그죠? 자, 모델 테클라로 되돌아가서 그리드 1번 뷰를 엽니다. 그리드 1번 뷰를 열어서 여기에 플레이트를 생성을 할 건데, 근데 지금 그리드 1번에서 플레이트를 먼저 생성하고 나중에 뭐 이동을 여기 사각형 플레이트는 그 다음에 생성을 해도 되니까, 자, 철골에 가서 철골 탭을 눌러주고 플레이트는 두께가 6mm여야 돼. 그래서 플레이트 더블 클릭, 그래서 속성창을 열어요. PL10으로 되어 있는 거가 PL6이 돼야 되겠지. PL6. 그리고 중간.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 점을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가상의 점을 찍어서 수직으로 내려온 점부터 찍어주든지 해야 되겠지. 시작해야 돼. 그럼 컨트롤 키 눌러주고 이 점을 가상의 점을 찍겠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떼면, 그리고 직각 방향에 이 점부터 시작을 해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찍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니어 켜져 있어야 되고요. 아무 점이나 찍는 거는 스냅을 꺼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얘는 높이가 얼마예요? 도면에 100mm예요. 그래서 방향 주고 100.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내가 위로 올릴게. 직교 모드 켜져 있으니까 직교 모드 방향 정확하게 주고 20mm, 10mm의 도면에 보니까 10mm, 10. 그 다음에 실제 나는 이 점을 찍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할 거냐, 아니면 좌표 값을 입력할 거냐. 좌표 값 입력하면 되죠. X 값은 변화가 없어요. Y하고 Z 값만 값을 주면 돼. Y는 현재 좌표계를 보면 로컬 좌표계, 얘가 지금 이 좌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ZX면, ZY면이니까 Y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냐? 70이에요. 그 다음에 Z는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80만큼 내려간 요 점을 찍어야 돼. 자, 그럼 숫자 입력창을 띄우겠죠. 첫 번째, X는 0이에요. 0, 콤마, 마이너스 70, 콤마, 마이너스 80, 엔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20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어디? 이 직각 방향으로. 요 방향. 마우스로 얼마만큼? 20mm. 도면에 나와 있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20mm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지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컨트롤 키 이용하면 되겠죠. 아예 나는 요점부터 작업하겠다 그러면 점 찍고 방향 주고 100mm 10mm 그 다음에 이쪽으로 70mm 가야 되는데 실제 이 값이 이쪽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마우스 방향 주고 70이라고 값을 주는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키 눌러주고 엔터 쳐야지 가상의 점이 지켜지겠지. 그 다음에는 직각 방향이겠죠. 직각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돼? 80mm. 그리고 직각 방향으로 20mm.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찍어주면 플레이트. 얘를 클릭해서 핸들을 선택하고 바운딩 유형이 호, 반경 30mm. 그리고 얘 이동하면 돼. 근데 핸들을 이동하면 안 되고 부재를 선택해서 부재를 이동해야 돼요. 핸들이 이동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도면에 보면 여기에 플레이트 6mm가 들어와야 되니까 당연히 얘는 또 선택해서 6mm를 이동시켜 주면 되죠. 방향 이쪽 방향이지. 6. 그리드 1번에서는 이 플레이트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사각형 플레이트는 어디에서 아까 우리 폴링 플랜 얘를 띄워놓고 폴링 플랜 띄워놓고 또는 3D 뷰에 보면 여기에 폴링 뷰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요 폴링 플랜 만들어 놓고 얘를 뷰 평면을 만들어 주면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뷰 탭에 새 뷰에 가서 작업 평면 상해를 클릭하면 뷰가 만들어졌고 얘도 나중에 쓰겠다라고 하면 뷰 속성 더블 클릭해서 얘는 폴링 뷰야. 이렇게 저장시켜 주면 돼요. 얘를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이제 그 다음에 플레이트는 여기서부터 120mm, 130mm짜리 플레이트를 생성해 줘야 돼요. 120, 얘는 130, 120, 130 플레이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요 중간부터 가상의 점, 이 점을 찍고 그죠?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귀찮아. 이걸 맞추기 어려워. 귀찮아. 요 C형광 요 모서리점을 기준으로 해서 120, 130mm짜리 사각형 플레이트 생성한 다음에 이동시켜 줘도 되는 거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자, 플레이트 6mm 맞죠? 가운데 점은 실제
그냥 점 찍어줘도 돼요. 찍고 1도 얼마 60mm 위로 130. 자, 왼쪽 직각 방향으로 120mm. 도면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30mm 되는 지점 클릭. 마지막 점 찍지 않고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플레이트가 위와 같이 생성이 됐고 3D 뷰에서 확인해 보면 그 다음에 그리드 1번에서 확인해 보면 플레이트가 중간이 아니라 빼내야 되니까 이럴 때 상단 깊이가 상단되고 수정 버튼을 눌러야지 플레이트의 위치가 바뀌어지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볼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볼트는 당연히 M16짜리를 쓸 거예요. M16짜리가 2개여야 돼, 2개. 그래서 볼트 더블 클릭하고 TSB의 규격 크기는 16mm. 당연히 배열을 써야 되는데 그 배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디를 찍어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근데 배열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요 중간 지점에서 볼트를 하나 생성하고 요 도면에 35mm 되는 지점에 볼트 하나 생성해서 얘를 배열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계산하는 게 도면상에서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00으로 주고 플레이트 그 다음에 C형광 선택해서 마우스 중간 버튼 첫 번째 위치 어디? 미드 포인트 X방향 오른쪽 그럼 볼트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죠. 얘네 위치가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35mm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 얘는 이동 옵셋을 이용해도 되지만 자 이동 명령어 써서 35mm 그리고 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볼트와 볼트 사이가 50mm예요. 50.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왼쪽으로 25mm 더 가야 되니까 다시 선택하고 왼쪽으로 25. 그러면 폴링 커넥션 1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준 것처럼 오른쪽에도 생성을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작업형 면적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 굳이 연습을 할 때는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 생성을 해주면 되는 거고 다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만 선택해서 복사해주면 되지.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나중에라도 이 지붕의 이제 지붕 구조인데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C형광 교체해 주는 게 용이하죠. 이 볼을 교체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를 보하고 용접해 놓고 얘는 용접하지 않고 볼트로만 체결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얘를 다 선택하고 그리드 5번으로 복사해 주면 됩니다. 선택, 복사 명령어, 그리드 1번에서
그리드 5번.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를 할 때 이거 커트된 거까지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커트된 거는 더 이상 이 3D 뷰에서 표시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3D 뷰 속성창 열어서 표시 버튼을 눌러주고 여기 커브 체크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제하면 되죠. 이렇게 해제하고 수정 적용 확인, 수정 적용 확인. 그러면 커트 피팅 된 거는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럼 얘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 그리고 복사. 그리고 얘를 컴포넌트 1 이쪽 컴포넌트 2 이렇게 상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나머지 보와 C형광에 접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2번, 3번, 4번은 커넥션 2 형식을 생성해주면 되는 겁니다.